자, 민트 치즈 토마토님, 냥냥냥냥님, 마마리리님, 밍도 토마토님, 누나달사가님, 새하얗다님, 1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스펜스님, 바질님, 말린토마토칩님, 반짝이는 멍멍이님, 어서오세요, 마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마하마하, 어서오세요. 좋은 일요일입니다. 다들 어서 오십시오. 오늘도 긴 머리 히히. 어제 모니터링 해보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돼? 페이셜이 잘 안 먹혀가지고 일단 오늘 다시 한번 해봤어. 오늘 뭐 괜찮겠지 해가지고 다시 한번 도전해보는 긴 머리. 자, 다들 어서 오십시오. 좋은 일요일입니다. 다들 간밤에 잘 잤어요? 어제 우리가 조금 늦게 끝나가지고 조금 늦게 끝나서 네, 잘했다. 핸드폰 충전도 못하고 기절했어요. 아니 아이고 고생하셨네. 그래도 어제 진짜 좀 늦게까지 같이 어울려 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원래 요즘에는 컨디션 조절도 할 겸 해가지고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이면 보통 끝나거든요. 근데 어제는 뭔가 되게 두런두런 이야기하는 그게 있어가지고 나도 뭔가 좀 할 얘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좀 늦게 끝나게 됐네. 그래도 같이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소에 2배 정도 열심히 책 이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되게 책 이야기 되게 많이 했어. 책 이야기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중간에 우리 레이싱 이야기도 잠깐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날이 있잖아. 되게 책 이야기가 술술 나올 때가 있어. 그럴 때가 있어요, 가끔. 맞아. 그니까 그게 어제가 그랬던 것 같아. 그래도 즐거웠다. 워낙에 또 이제 말일쯤 되면은 이 정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책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기는 한 것 같아. 한 달 동안 읽은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한 달 동안 어떤 독서를 하셨나요? 재미있는 독서를 했나? 뭐 한 권이라도 괜찮으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읽었던 달이었으면 좋겠다. 이번에도 70권 독파하셨던데요. 많이 읽었지? 나 많이 읽었지? 네, 이제 많이 읽었다고 하는 거는 많이 읽었다고 얘기하게. 많이 읽었지? 이번 달도 많이 읽었습니다. 즐겁게 읽었습니다. 저는 삼기니에 질려가지고 손도 못 댄 것 같아요. 잉잉. 아, 근데, 어떤 책을 딱 읽었을 때 뭔가 좀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조금 다음 책을 읽기가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는 흉담 읽다가 놀랐어요. 다들 5월달 약간 좀 힘들었나 봐. 어땠을까요? 이제 6월달이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읽어보자. 그리고 채오픈 단편선 짬짬이 있다가 어리둥절하면서 덮었어요. 아니, 채오픈 단편선이 안 그래도 이게 읽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유행하는 책들 안 맞는다는 사실을 또 잊고, 근데 유행하는 책이 요즘에 많기는 하잖아. 그러니까 시기마다 유행하는 책들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뭔가 진짜 재밌나 하고서 눈에 한 번씩 밟히는 거는 있어, 진짜. 사람들이 많이 읽고 반응을 하니까 나도 한번 그 플로우에 좀 따라가 보고 싶은데 읽었다가 진짜 저 채팅처럼 뭔가
안 맞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유행하는 책은 바이럴이야. 물론 뭐 이제 바이럴 하시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좋아서 이제 읽으시는 분들도 확실히 많거든요. 그게 약간 구분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고 알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호기심에 눈 멀다. 근데 저도 그래요. 님들아, 저도 그래요. 그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라는 책 있잖아요. 철학책이랑 이제 막 비슷한 거기는 한데 철학가에 대해서 물론 이야기는 하고는 있어. 아니 주변에서 "야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 너무 재밌다." 이러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재밌길래 하고 봤는데 아 그렇구나. 어 나도 그런 적이 있어. 야. 토마토맛 솜사탕님 어서오세요. 마하입니다. 어서오세요. 근데 그 유행하는 책들을 좀 알면서도 속아준다는 그런 느낌이 있지 않아요? 이 책은 좀 이번 책은 조금 다를 거다라는 그런 거 있잖아. 그래도 이번 책은 그래도 재밌을 것 같아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알면서도 속아주는 그런 거 있는 것 같아. 트레오니님 어서오세요. 마하입니다. 어서오세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었냐면은 유행하는 책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많이 읽어가지고 입소문이 왔다 갔다 하는 유행하는 책들이 과연 나랑 잘 맞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알면서도 약간 속아주는 그런 느낌이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아, 열심히 큐레이션 했으니까 넘어가 준다는 느낌으로 늘 사기는 해요. 맞아, 그렇긴 해.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 번 정도는 또 마음에 드는 책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진짜 아예 뭐 100% 진짜 별로인 책을 만난다기보다는 한 번 정도는 꼭 만나가지고 그것 때문이라도 보게 되는 게 아닐까. 마음에 안 들면 뭐 중고로 가야죠. 되게 엄청 칼 같다. 근데 보면은 우리 문학인들 보면은 약간 좀 되게 칼 같은 느낌은 있어. 저도 이제 문학 인들 그 책 읽는 사람들을 이제 타임라인을 꾸리다 보니까 느끼는 건데 생각보다 우리 책 읽는 사람들 미식가들 많습니다. 정말 뭔가 미식가들 많은 것 같아. 자기 취향도 물론 다양하게 있기는 한데 보면은 그래 도파민 전문가잖아요. 맞아. 도파민 전문가들의 그런 것들이 기준이라는 게 명확하게 있는 것 같아요. 재밌다. 일요일이구만. 님들아 밖에 보니까 날씨 너무 좋던데? 밖에 나가봤어요, 님들? 오늘 있잖아. 하늘이 구름 한 점 없이 파래. 나가기 진짜 좋은 계절인 것 같아. 그러니까 적당히 덥고 적당히 바람도 불고 그래가지고 딱 지금 피크닉 같은데 피크닉 가서 책 읽기도 괜찮고. 사서님 생각났어요. 그래. 고마워요. 아랫지방 오늘 진짜 더워요. 햇살이 특히 아랫지방은 이제 자외선이라던가 이런 게 온도가 좀 더 따뜻하니까 더 더울 수 있으니까 저희도 다들 조심하세요. 파르페님 어서오세요. 마하입니다. 어서오세요. 오늘은 장발이군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장발입니다. 어서오세요. 루르카라떼님 어서오세요. 마하입니다. 어서오세요. 예뻐 히히. 아, 고맙습니다. 네, 되게 긴 머리 좋아한다. 제가 원래
짧은 머리를 많이 하는 편이기는 한데 좀 긴 머리도 좋아합니다. 마침 이 어울리는 게 있어가지고 다행이지. 이케맨 속성 여자 사수님. 야, 나 저게 무슨 단어야? 나 진짜 처음 들어보는 단어 조합인데 이케맨 속성 여자라고요? 이게 뭐야? 아니, 뭐야 이게? 단어가 무슨 조합이야 이게? 아, 처음 들어보는 단어 등장. 신기하다. 그치만 맞음. 야, 우리 방금 전까지만 해도 책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이상한 얘기로 흘러가긴 하는데, 예, 뭐, 그렇습니다. 대충 아무튼 잘생겼죠를 담당하신다는 말입니다. 아, 그런 느낌이구나. 알았어. 고마워. 그래. 그러고 보니까, 님들아. 나 갑자기 궁금한 게 있어. 오타쿠들이니까, 님들한테 한번 이야기 좀 해보자. 오타쿠들은 약간 자기 각자, 이제 우리가 이제 독서의 취향이 있는 것처럼 서브컬처에 관련되어 있는 취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타쿠들의 취향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야. 나는 이제 여캐는 이런 느낌이 좋고 남캐는 이런 느낌이 좋아하는 거 있어요? 나 갑자기 궁금한데 이키맨이라고 하니까 저거에서 갑자기 좀 착안을 해와가지고 나는 이런 외형이 좋아요. 이런 캐릭터의 속성이 좋아요 하시는 분이 있어? 사서님, 나 말고. 역해 강인할수록 사랑에 빠지는 편입니다. 물리력 최고. 맞아. 나도 강한 사람 되게 좋아해. 외강 내용도 좋아하고, 내강도 좋아하고. 쓰레기 좋아합니다. 강한 쓰레기. 아, 그렇구나. 갑자기 디오가 생각이 나는데? 강한 친구는 아무래도 디오죠. 대표적으로 코노 디오. 저는 쾌활이랑 태양이요. 좋지. 써렌님, 어서오세요. 마하입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확실히 다들 취향이 있구나. 저는 잘생긴 사람이면 더 좋아요. 그리고 머리가 길수록 좋아해요. 남캐든 여캐든. 근데 장발은 확실히 옳은 것 같기는 해. 정말 항상 생각하는 거지만 장발은 약간 마음의 고향이야. 무협 최고. 그렇지. 이제 무협에는 장발이 많으니까. 그러게. 나는 나도 한번 얘기해볼까? 나는, 그러게. 제정신 아닌 애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민트머리 청년, 우리 그 친구는 그냥 오랫동안 덕질했으니까 그냥 그렇다고 치는데, 요즘 생각해보면은, 나 요즘에 좀 정신 나간 애를 좀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해. 님들아, 괴출의 곽재강이 아시죠? 괴출의 곽재강이랑, 그리고 눈마새의 듀어라든지, 그리고 세포신곡의 카노 아오구. 이렇게 보니까 진짜 약간 정신 나간 애들만 좋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왜? 근데 제일 슬픈 거는 곽재강이랑 카노까지는 그래도 약간 매드 사이언티스트 느낌이 나가지고 그냥 팬층의 수요는 있어. 근데 주어는요, 나 진짜 주어는 오시를 아직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천만화서 악에 끌리시는 듯, 아니거든?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아니라고. 아니야. 야, 근데 주어 오시가 이렇게 없다고? 눈마새에서? 좀 쓸쓸하네. 아니, 안 그래도 내가 이제, 근데 이거 얘기해도 되나? 당사자가 안 계셔가지고 얘기하기 좀 그렇네. 강한 부정은,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아무튼. 날씨 좋다. 뭐 얘기하지? 뭐 하지? 뭐하지? 일단은 오늘은 뭐 할 거냐면은요. 5월 달에 이제 마지막 날이잖아요. 오늘은 독서 정산을 할 것입니다. 독서 정산이랑 그리고 독서 카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는 시간 가질 건데, 그냥, 뭐랄까, 우리가 항상 말일만 되면은, 뭐라고 할까, 책이라든가 이런 것들, 읽은 것들이 좀 많이 나오잖아. 어제처럼 동화 같은 거 이야기하고, 그리고 블라인드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많잖아요. 항상 월말이랑 월초에는 항상 바쁜 것 같아. 달력이랑 그리고 교환 독서도 안내를 해야 되고, 또 내일은 플러스 해가지고 시참까지 안내를 할 거여가지고, 네, 이제 시참은 내일 시작을 하지만은 화요일에 또 안내를 드릴 거라서 여러분들이 또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책괴담 사연을 원래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7월 달에 받기로 했다가 빨리 받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내일부터 받게 될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아마 빠르면 다음 주 내로 저의 공식 월페이퍼 여러분들한테 배포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르하님 어서오세요. 마하입니다. 어서오세요. 그 공식 월페이퍼가 보통 이제 일러스트레이터 분들한테 맡겨드리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엔 좀 그렸어요. 새로 이제 저도 그림을 조금이나마 미약하나마 조금 그릴 줄 알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직접 그린 거를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카페에다가 풀 버전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카페에 들어오신 분들은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가로 사이즈가 아니고 세로 사이즈여가지고 핸드폰용으로도 쓰셔도 되고, 제가 따로 월페이퍼용으로도 만들어 드릴 거니까 그걸로 마음에 드시는 걸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가볍게 그렸다기에는 퀄이 너무 좋아요. 근데 너무너무 오랜만에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낙서로 끝내려고 했다가 너무 잘 나와버렸다.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또 열심히 마무리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선물처럼 다가오는 월페이퍼 6월달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되고, 금손 옷이라 행복한 도마도 정말? 그럼 내가 맨날은 아니더라도 좀 시간이 날 때마다 조금씩 하나씩은 그려드려볼게. 왜냐면 내가 직접 만들고 그리는 거면은 여러분들한테 뭐든 마음껏 보여주고 해줄 수 있잖아요. 프린트 박스 같은 것도 요즘에 많이 하시더라고. 푸박 같은 것도 이제 뽑을 수 있게 할 수도 있고. 아무튼 이제 자주는 아니더라도 저도 바빠가지고 자주는 못 그리더라도 그래도 종종 그려드리도록 할게요. 금손은 좋은 거구나. 나 사실 내가 원래는 일러스트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스트 채팅용으로 사용하는 일러스트들, 이 작가님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님이라 자주 맡기려고 해요. 종종 맡기려고 하고 그러는데
웬만하면 그냥 내 손으로 그릴 수 있었어. 근데 왠지 내 손으로 그린 그림은 왠지 방송용으로 쓰고 싶지가 않았던 거지. 그거 아세요? 그림 그리시는 분들은 약간 그런 느낌이 뭔지 아실 텐데, 그림을 내가 그 당일엔 너무너무 잘 그렸어. 근데 이제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면은 이제 고치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그림이 자꾸 그리고 싶은 욕구가 드는 거지. 그래서 이제 시간은 없고 그러니까 그냥 돈으로 해결하겠다 이거죠. 아무튼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도 그림 오랜만에 그리니까 너무 재밌었어. 진짜 너무 재밌고 제가 또 좋아하는 걸 하다 보니까 시간이 그냥 확 가더라고요. 그냥 생각 없이 그렇게 생각을 딱 비우더라고. 비워지는 생각을 거기서 딱 그림으로 그릴 수 있으니까 되게 좋았어. 자, 그러면은 몇 시지? 23분. 그러면 우리 슬슬 메인 컨텐츠 해볼까나? 뭐 이렇게 크게 뭐 할 거는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메인 컨텐츠가 있으니까 한번 우리 이제 5월 달이고 한번 메인 정산에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책 이야기마저 또 연장으로 한번 해보자. 마레터가 이번 달에는 또 어떤 책을 읽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이번 달 독서 카드를 먼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한 달에 이제 이번 달에 읽은 책들을 같이 한꺼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화면 넘길게요. 짜잔 짜잔. 자, 이번 달 독서 정산하기 전에 독서 카드를 먼저 여러분들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몇 번 언급을 드렸던 시집이기는 한데 이게 게오르크 트라크를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실 것 같긴 하거든요. 제가 일단 처음 읽은 아니, 처음은 아니지. 게오르크 트라클이라는 작가를 처음 알았어. 이제 첫인상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일단은 이게 어떻게 고르게 되었냐면 뭐든 읽고 싶었는데 책을 사고 싶어. 근데 뭐든 괜찮아. 내 취향에 맞는 거면 괜찮았어. 그래서 열심히 돌아다녀봤죠. 해외 문학을 열심히 그리고 영원히 찾아다니던 와중에 제목부터 그리고 이제 표지 색감도 굉장히 저희가 마음에 드는 느낌입니다. 아주 깔끔하고 단색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뭔가 화려함이 없는 딱 표지의 디자인이잖아요. 매우 깔끔한 느낌에다가 일단 제목도 마음에 들었어. 그래서 공들여서 찾았던 책이었는데 만연함에 뭔가 안테나에 포착된 시집이 바로 게오르크 트라크의 시집이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잘 읽어보니까 이제 후인상은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트라클 문학의 핵심 정서를 압축하고 있는 시집이었습니다. 이제 이 작가님의 작품적 세계에서 푸른색이랑 그리고 뭔가 까만색, 황금색, 은색을 메인으로 쓰고 있는 시집이거든요. 그래서 색채감이 되게 돋보이는 시집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시에서 막 그 색깔에 대한 묘사만 있느냐 그거는 아니거든요. 여기에서는 색채를 이용을 해서 고독과 영혼과 황혼 그리고 죽음에 가까운 침묵들을 색감으로 상징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검은색은 파멸, 불안과 죄의식과 죽음의 나태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데 여기에서 되게 아름다움은 불안이 되고 구원은 몰락이 되면서 그것들이 동시에 존재하는 인간 내면의 순간을 딱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른 순간은 아직 사라지지 않은 빛 같은 거지. 그리고 희망 같은 것. 그리고 검은 예감은 이미 도착한 어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까만색과 푸른색은 서로 밀어내는 존재가 아니고 같은 풍경 안에서 공존을 시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만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상실의 예감이라던가 그리고 유한한 아름다움이라던가 그리고 황혼의 미학을 다룬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라클의 대표적인 표현주의적 세계관이 가장 응축된 세계로 드러나는 이미지의 시이기도 하다라고 제가 적어놨었는데
이 뭐랄까 중간중간에 사파도 들어가 있어요. 색감이 이제 또 색감에 관련된 시집도 많기는 한데 중간에 또 사파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훨씬 더 몰입이 잘 되기도 하고, 일단은 이 트라크 작가님 자체가 전쟁 시대에서 전쟁을 겪으시면서 쓴 시집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기가 밝지가 않고 다 거의 죽음에 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무겁거든요. 무겁고 칙칙한 느낌이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뭐 전쟁을 계속해서 겪고 계셨고, 그리고 일찍 돌아가셨어요. 요절을 하신 분이셔가지고 그 좀 젊었을 때 오는 외로움이라던가 그런 것들, 철학적인 것들을 되게 좀 무겁게 받아들이시는 편이야. 그래서 좀 밝다, 뭐 희망적이다라고는 여러분들한테 드리기는 어렵고요. 조금 그래도 약간 묵직한 느낌의 시집이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저의 최애 시집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국내에서 번역된 게 한 3권인가 4권밖에 없는데 제가 구한 책이 2권이었거든요. 근데 나머지는 다 절판됐어. 그러니까 절판이 되어버려가지고 내가 어떻게 구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제 중고로 구입을 하든 돈을 주고 사서 구입은 하든 아니면은 저거 좀 리커버를 기다리든 둘 중에 하나를 해놓을 수밖에 없지. 아무튼 조금 이북도 없어가지고 아쉽게 되었습니다. 진짜 좋아하는 작가님이었는데 안타깝게 됐네요. 근데 약간 마레토가 첫눈에 반해가지고 도장 깨기를 한 작가님들의 특징이 뭐냐면 유일하게 한 권을 냈거나 진짜 책을 딱 한 권 내가지고 그 나머지 책들은 다 태워버려서 없어. 뭐라고 하지? 원히트 원더네요, 거의. 그니까요. 제가 진짜 첫 책에서 너무 반한 책이 있는데, 나는 혼자고 지금은 밤이다. 바바라 몰리나르 작가님의 책이 있거든요. 한겨레 출판에서 내준 책인데, 이 책을 제가 봤어요. 제목이 반해가지고 봤는데 너무너무 내 취향인 거야. 결국에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이 작가님의 특징을 보니까 평생 글을 쓰셨지만은 남아있는 게 이 책 한 권이라는 거지. 그래서 번역이 되어 있는 유일한 책이 이 단 한 권의 책인 거예요. 책 제목 메모 해야겠어요. 아니 이거 너무 좋아요. 진짜 이게 단편집이거든요. 나는 혼자고 지금은 밤이다라는 책이 한 권인데, 딱 한 권인데 모든 등장인물들이 다 결국에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확인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끝나. 항상 결핍이 일어나는 상태에서 끝이 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좀 메시지를 남기는 거지. 어떻게 보면 실존주의 같은 거예요. 근데 너무 좋아가지고 바바라 몰리나르 작가님 다른 거 뭐 없을까라고 했는데 이거 단 한 권뿐입니다. 지금 이 작가님이 그동안 쓰신 책들을 다 불태워버려가지고 남아있는 게 없어서 이거 한 권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책도 한 번에 또 받는 책이 뭐냐면 황예지 작가님의 아리탄 포옹을 제가 처음에 봐서, 황예지 작가님 처음 들어봤는데 사진가님이시래요. 사진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도 제가 아리탄 포옹을 보면서 이 작가님만의 과거에 막 있었던 상처들, 그런 것들 진짜 마주하면서 담담하게 적은 산문집을 보고 너무 반했는데, 다정한 세계가 있는 것처럼과 아리탄 포옹 딱 2가지밖에 없어. 이게 그래서 작가님 본인 그 책에서 말씀으로도 나는 더 이상 글을 쓰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혹시라도 또 연이 되면 만나겠죠라는 의미심장한 말로 끝나셔버려가지고 이 2권 이후에는 만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사서님 픽은 어째서? 아니 나 약간 좀 대중적인 픽은 아니기는 해. 제가 사람들 막 재밌다라고 해가지고 유행한다고 해서 제가 유행을 따라가는 편은 아니기는 하거든요. 근데 내가 이렇게 마이너적인 취향을 가지고 있을 줄은 몰랐지. 내가 이렇게 마이너라니.
마이너만 드시는군요. 그러니까 제 취향 자체가 조금 마이너기는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려야 되는 책들은 또 같이는 읽어요. 저의 주식은 마이너지만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는 약간 메이저하고 제너럴한 책들을 소개를 드리고 많이 읽거든요. 하지만 마르토의 취향만 봤을 때는 약간 좀 마이너한 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려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또 이제 처음에 게오르크 트라크의 책을 한번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훈장님이 숨겨놓은 꿀. 아니 근데 이 꿀 진짜 맛있는데. 에? 아니 물론 진짜 근데 이제 진짜 맛있는 거를 미식을 쏙쏙 골라서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막 너무 유명하지는 않더라도 진짜 맛있는 거 쏙쏙 골라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독성하면 제가 약간 좀 독한 거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제가 좀 약간 독성 함유가 되어 있는 책을 좋아하긴 하는데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릴 때는 독이 들어가 있는 거를 그렇게 소개시켜드리지는 않잖아요. 그쵸? 여러분들이 그래도 독한 거 좀 추천해주세요라고 하시면은 그제서야 좀 꺼내 오겠지만은 이거 먹어봐라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도. 네, 아마도. 그래서 자 이번 달에 5월달 독서 카드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도마도들은 이런 책 보지 마라. 그래, 님들은 예쁜 거 봐. 여러분들은 독한 거 보지 말고 예쁜 거 많이 보세요. 재밌는 거 많으니까. 고사리에 든 독성과 청산가리에 든 독성의 차이인 거죠. 이 정도면 고사리다. 니들은 이런 거 보지 마라. 아니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고사리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 오늘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제 화면에 띄워드린 푸른 순간 검은 예감 같은 경우에는 독성으로 치면은 고사리입니다. 삶으면은 그래도 그나마 독성이 없어져요. 근데 청산가리는 따로 있어요. 네, 이제 바로 이어지는 그 코너에서 한번 청산가리가 무엇인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건강에 좋습니다. 건강? 이 책을 건강으로 따지면 네, 뭐 아무튼 넘어가. 자, 그러면 자, 다음 거 가자. 넘어가. 자, 일단 다음 거. 자, 다음 독서기록 이번 달 독서정산 2025년 5월 달에 독서정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에도 재미있게 잘 읽었어요. 총 5월 달 독서는 변함없이 70권을 유지를 하고서 읽었고요. 하나씩 이제 제가 추천하는 것들이 토마토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라서 하나씩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보이는 게 보이저라는 책인데, 잠깐만, 이게 무슨 사막이었던 것 같거든요. 잠깐만. 이제 노나 페르난데스 작가님의 책입니다. 보이저가 에세이예요. 피노체트 군사 독재의 잔재와 그리고 그 기억에서 이제 칠레의 그 아타카마 사막에서 비밀리에 처형된 희생자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총 26분이 계시거든요. 이분들을 기억을 하고 기리기 위해 그리고 애도하기 위해서 이분들의 이름을 따와서 별자리를 만들기 위한 에세이가 보이저라는 에세이입니다. 지안님 어서오세요. 마하입니다. 마하 어서오세요. 그래서 정말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 을 기억을 하고 애도를 하고 잊지 말자. 이 사람들을 별의 이름으로 따가지고 생년월일을 다 종합을 해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주자. 이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억을 해줄 수 있도록 하자. 이 취지가 담겨있는 책이라 좀 무겁지만 그래도 되게 좀 이 사람들의 기억을 해주고자 하는 온기가 담겨져 있는 책이라서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보이저는 그런 느낌의 책이고요. 출판사가 가망서사라는 출판사인데 생각보다 이렇게
사회적인 관심이라던가 좀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출판사들인 것 같아. 그렇게 막 유명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꽤나 좋은 책들이 많은 출판사라고 기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망서사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으시면 좀 둘러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깥은 여름이라는 책을 제가 드디어 읽었습니다. 이게 김혜란 작가님이 비행운을 내고 나서 5년 만에 펴내는 소설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비행운은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봤어요. 비행운은 청소년들의 좀 어두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내용의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뭔가 좀 보통은 청소년 문학이다라고 하면 막 희망이 넘치고 막 그런 이미지가 강하지만은 그래도 청소년들한테도 좀 문제가 있을 것이고 나 혼자만의 그런 외로움이 있을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청소년들에게 결핍되어 있는 감정들을 끌어온 게 비행운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김혜란 작가님이 그 감정적인 서술에 굉장히 능하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바깥은 여름이라는 책을 제가 드디어 이번에 읽어봤어요. 이것도 이제 단편집으로 나온 소설인데 너무 재밌더라고. 밀리에서는 이제 셀럽 오디오북으로 김태리 배우님이 녹음을 하셔서 직접 읽어주시고 그리고 각 챕터가 끝날 때마다 김태리 배우님이 이 단편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석하신 부분도 있어가지고요. 오디오북으로 좀 더 이제 듣게 된다면은 훨씬 같이 뭔가 독서를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 거고 종이책으로 보거나 이북으로 보실 경우에는 김혜란 작가님의 텍스트에 집중할 수 있는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김혜란 작가님이 사람의 그 감정적인 서술을 되게 잘 쓴다고 생각이 들어. 이게 글 자체를 잘 쓰시기는 하지만은 피폐함의 그 감정의 어두운 골짜기를 되게 잘 표현을 하신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김혜란 작가님의 픽을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나왔다 드디어 이 독한 책. 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이야기 드렸던 그 독한 책인데요. 눈알이 제일 맛있단다라는 책입니다. 두근두근 내 인생도 눈물 버튼이었어요. 아 진짜로 김혜란 작가님 거. 그럼 저도 그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여러분들한테 정말 충격과 공포를 안겨드렸던 눈알이 제일 맛있단다라는 저건데 저게 일단 여러분들한테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완독하고 나면 머리가 아픈데 글은 진짜 잘 썼어요. 뭔지 알겠어 님들아? 내용 자체가 너무 자극적이고 소재가 너무 좀 약간 비윤리적인데 글은 너무 잘 써가지고 계속 읽혀.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일단 트리거 어닝 단어부터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살인, 텍스트 고어, 그리고 식인 요소 있고 그리고 약간 복수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윤리적인 소재의 책이거든요. 이제 딸 둘과 캘리포니아에서 딸 둘과 어머니는 이제 한 명 이렇게 이제 셋이서 살아가는데 이혼 가정이에요. 남편이 이제 바람을 펴가지고 이혼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 큰 딸이 성격이 약간 좀 어딘가가 조금 이방인의 그 메르소 같은 느낌이야. 어딘가가 뭔가 좀 부자연스러운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 엄마가 생선 누나를 먹으면은 행운이 온다고. 그래도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니까 다시 나한테 돌아와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생선 누나를 계속 먹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딸들한테 너희들도 이거 먹어볼래 했었는데 둘 다 이제 처음에는 그냥 너무 싫다고 하지. 근데 그랬다가 첫째가 이 주인공이 먹게 됐어요. 이 용기를 가지고 생선 누나를 먹게 됐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되게 진짜 그 묘사가 굉장히 자세했어요. 그래서 약간 좀 징그러운 느낌도 살짝 있고 처음에 먹었던 그 누나의 감촉을 잊지를 못하는 거야. 그냥 뭐 생선 누나 먹을 수 있다고 쳐. 근데 이게 좀 삐뚤어진 감정이 되어버린 거지. 점점 이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도 있고, 그리고 내가 너무 힘들게 보낸 세월이 있는데, 엄마는 이제 엄마 나름대로 힘들 것이고, 우리는 또 엄마의 그 감정을 받아들여야 되고, 이해를 해줘야 되고, 딸들이. 그러니까 이게 좀 켜켜이 쌓여 있는 거예요, 감정들이.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살해를 해버리는데, 첫째가, 살해를 하고 나서, 제목을 보시면, 여기서부터 네 직접 읽으세요. 제가 전체 이용과 방송에서 더 이상 얘기를 못하겠다. 근데 이 살인을 하는 게 이게 습관이 되어버리는 거야. 다른 사람들의 그 눈에서 그 시퍼런 눈알 있잖아. 그 눈에 대해서 와 하후돈 한니발하다. 눈에 집착을 해. 사람 눈에 집착을 해요.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그냥 식탁에 올라온 생선 눈알이었는데 그 생선에서 벗어나가지고 사람한테 집착을 하게 되는 거지. 이게 약간 사람이 좀 약간 좀 삐뚤어지는 과정을 이렇게 하나씩 조금씩 묘사를 해주는데요. 너무 좀 뭐랄까 되게 글을 잘 써가지고 계속 보게 돼요. 잔인한 책이네요. 네, 좀 잔인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트리거 어닝이라고 여러분들한테 좀 이야기를 드렸고, 재미는 있어요. 저는 일단은 뭐 텍스트 구어라던가 이런 것들은 그냥 괜찮기는 한데 묘사를 진짜 잘하시나 보다. 묘사를 너무너무 잘해. 나 진짜 뭐 읽고 나니까 머리가 너무 아팠어 진짜로. 일단 그 뭐라고 할까,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 약간 독한 책에는 그래도 약간은 내성이 좀 있는 편인데 내성이 있는 사람도 조금 힘들었어요. 독하다고 느꼈어. 그래서 주의를 하시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잘 본다 못 본다를 떠나가지고 이런 소재가 있으니까 혹시라도 좀 이런 부분에서 좀 예민하시다, 그러신 분들이 계시면 주의를 해서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묘사를 잘해가지고 문제인 책도 있기는 하죠. 스페로라든가. 참, 스님한테 참, 매번 참, 고맙다는 마음밖에 안 드네. 나중에 좋아하시는 책 있으면은 좀 부토크 같이 해요. 이번에 스님이 좋아하시는 취향에 맞게 해드릴게요. 독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방어복이 필요할 정도네요. 이건 약간 그래요. 약간 좀 방어복이 좀 매우 필수인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진짜 농담이 아니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언제든 달려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카피님, 1개월 동안 토마토 구독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마하입니다. 마마하, 어서오세요. 와, 뉴마토, 고맙습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마저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약간 좀 독할 수 있으니까, 나 그래도 좀 약간 독한 거 좋아해요 하시는 분들은 도전해 보셔도 되겠지만은, 그래도, 근데 저는 요런 게 조금 안 맞아요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내용이다라고 얹을만 해드리고, 좋은 책 많잖아요? 여러분 이제 재미있고 따뜻하고 좋은 책 많으니까, 굳이 고생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저는 일단 재밌게 읽었다고 이야기 드리는 것 뿐이고요. 책 주변에 강아지 사진 둘러놓고 읽어야겠다. 그래, 강아지 사진 둘러놓고 읽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야. 그래서 제가 이런 것도 있잖아요. 보노보노처럼 살다니 다행이야.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저번에 우리 채팅에서 나온 책인데 이거는 보노보노 표지가 있어요. 근데 이건 에세이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따뜻한 계열의 에세이예요. 뭔가 다정한 느낌도 들고 그냥 좋은 말과 그리고 언어들이 그냥 이런 안온함들이 좀 사람을 어떻게 좀 편안하게 해주는가, 그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라서 전 편안하게 좀 읽고 싶으시면은 이 책도 괜찮다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쭉 내려가서 이거는 또 이제 우리 중 그 누구도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이것도 가망서사의 책이에요. 이 책은 샬로트 델보라는 작가님의 책인데 이것도 에세이예요. 이거는
제가 읽은 책들 중에서 정말로 이거는 정말 독성? 근데 독성이라고 하기에는 좀 뭐랄까, 굳이 따지자면 그렇기는 한데, 이거는요, 말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 왜냐면은,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기록들이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아우슈비츠가 강제 수용소거든요. 다들 아시겠지만, 거기에서 이제 레지스탕스 활동을 하시다가 잡혀가신 분들이 그 아우슈비츠에서 겪으셨던 일들을 기록을 한 거예요. 마르곤님 어서오세요. 8개월 동안 토마토 구독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그래서 그 기억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텍스트에다가 담아 놓으신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이게 사람의 육체적인 고통을 뛰어넘어가지고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우면 감각이 마비가 돼요. 그냥 차라리 죽고 싶다라는 그 감각까지 와버리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빠져나오고 싶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시 이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가지고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벗어나게 된다면 반드시 돌아갈 것이다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도.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존해서 돌아오셨어. 자신의 집으로 그리고 있어야 될 곳으로 돌아오셨는데 마냥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가족들 중에서는 아이고 네가 진짜 돌아왔구나 너무 고생했다라고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가족들이 있는 반면에 쟤 어차피 거기 가서는 살아남지 못했을 거야. 결국에는 다시 만날 수 없을 거야라고 단정을 지은 상태에서 그 사람들의 모든 흔적들을 없는 사람으로 취급을 해버리는 거야. 나는 정말 죽을 고비에서 넘어와가지고 돌아왔는데 이미 돌아와 보니까 내 가족들은 이미 내가 죽은지만 알고 있었고 내가 죽은 것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없는 사람으로 취급을 됐을 때 그리고 나는 아직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현실 감각은 없고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있으니까 다시 적응을 해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감상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내용을 그대로 풀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굉장히 무거운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뭐 독성을 따질 게 아니라 이거는 조금 많이 아프게 읽었던 책이에요. 마음이 굉장히 아프게 읽었던 책이어가지고 조금 제가 이 책은 약간 좀 무거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도 좀 알면은 좋은 책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제 표시를 해드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아무튼 헌책이라는 책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 이거는 정말로 그 숙주나물 같은 건강함을 가지고 있는 책이다. 자, 종이책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추천하는 에세이. 헌책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 작가님도 약간 저랑 좀 비슷해요. 그 성향이 이제 물론 여러분들도 좀 보시면은 공감하는 부분이 많으실 거야. 이 작가님도 그 헌책을 찾는데 내가 서점에서 찾을 수 있는 책들이 없는 거야. 남이 그은 밑줄이 킥이죠. 그걸 보는 재미도 있어, 진짜.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제일 공감이 많이 됐냐면은 내가 좋아하는 헌책들은 보통 일반 서점에서 찾을 수가 없는 헌책들이다. 그래서 이제 좀 책이 좀 오래된 그 중국 책방 있죠. 그런 데서 찾거나 아니면 운 좋게 인터넷 책방에서 찾거나 딱 그런 느낌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공감이 많이 됐어. 그 외에도 되게 여러 가지 종이책에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요. umberto eco의 인용구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헌책을 좋아하고 몇 번 중고로 팔고 사고 하셨던 경험들이 한 번 이상은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분들이 좀 공감을 좀 쉽게 하실 수 있는 책이지 않나 싶어서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헌책도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나왔다 드디어 어제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렸던 책이기는 한데 이번 달에 읽었던 책 중에서 청산가리로 분류될 수 있는 게 바로 말도로르의 노래입니다. 님들아. 제가 방금 그 게오르크 트라클의 그
푸른 순간 검은 예감은 약간 좀 이제 그래도 그 고사리라고 이야기를 드렸으면은 이거는요 청산가리예요. 드디어 자 이거는요 시집인데요. 내용 자체가 신을 향한 증오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퇴락과 악행에 대한 시입니다. 왜 책들을 소개해 주시는데 죄다 Don't try at home 아니야 그래도 Don't try at home이라고 하진 않았어. 그래도 몇 개 있잖아요. 그래서 자 이거는요 만연체와 그리고 해체문학 고수들이 읽어도 너무 난해하다고 할 정도예요. 진짜로. 이런 거 되게 잘 읽으시는 분들이 있어. 고수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와, 이거 너무 난해한데, 어려운데라고 하실 정도의 책이에요. 혀를 두르는 책이어가지고. 그래서 약간 좀 독성도 있기도 하고, 내용 자체가 그렇게 쉬운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아. 사서님조차 어려워하셨다. 저도 그렇게 쉽게 읽히지는 않았어요. 진짜 보통 이제 착착착착 좀 스피드감 있게 넘기는 편이기는 한데 저도 그렇게 쉽게 읽히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독한 책이었어요. 진짜 독한 책이어서 보통은 이제 이런 서양권들은 보통 이제 기독교라던가 그런 것들이 조금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완전히 신을 향한 증오가 굉장히 가깝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런 시집이에요. 너무 독합니다. 그래서 뭐 읽어보실 분들은 읽어보시는데 굳이 읽어보실 필요는 없다. 네. 그리고 그래도 여러분 제가 그래도 있잖아요. 그 독만 읽는 것은 아닙니다. 정원 가꾸기의 즐거움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헤르만 헤세의 책인데 5월달이랑 6월달에 여러분들한테 좀 읽으면 이제 소풍 가서 읽기 괜찮은 책. 말 그대로 헤세가 자신의 정원을 가꾸면서 야채도 키우고 토마토도 만들고 그리고 뭐 이제 각종 꽃도 키우고 이번 겨울에는 어떻게 날까요?라고 하면서 이웃들이랑 이야기도 하는 모습들 그런 약간 좀 녹음이 가득한 산문집이거든요. 황급히 독을 중화하는 매드 사이언티스트의 모습이다. 아닙니다. 그래도 뭐 읽을만 해요. 이거는 진짜로 여러분들 되게 편안하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꽃을 넣어보자. 그치. 사서님 단가셨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단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헤세가 근데 생전에 조금 어렵게 좀 사시기는 하셨죠. 그때 헤세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전쟁 시대였잖아. 독일 전쟁이 한참 발발할 때여가지고 전쟁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2번이나 목소리를 내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헤세 작가님 당시에는 무슨 책을 내든 다 금서로 지정을 해가지고 작가 활동으로서 아예 모든 활동이 전면 금지를 당하셨어요. 그리고 거의 뭐 그 나라에서는 헤르만 헤세라고 하면은 매국노 취급을 받으셨죠. 근데 지금으로 오면은 이제 채팅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옳게 된 지식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 상태에서 작가로서 활동도 못하게 되고 그리고 나라에서는 매국노 취급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활동을 못하게 되잖아. 근데 개인적으로 또 불행한 일을 겪으셨대요. 그러니까 정신과 치료를 이렇게 받으셨겠지. 그러면서 그 상황에서 이 정원을 가꾸면서 나오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데미안도 맞아요. 그래서 그때는 헤세 작가님이 그 당시의 시대에서는 인정받지 못한 작가님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환경에서 살아가시면서 이 책이 나온 게 바로 정원 가꾸기의 즐거움이라는 책이어서 막 무겁거나 막 슬프거나 독하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뭔가 녹음도 가득하고 편안한 텍스트로 읽고 그런 책들을 찾으시는 분들 중에 저는 헤세의 산문집을 조금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헤세가 좀 항상 자신의 그 정체성을 찾고 언제나 그 성향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항상 찾아가는 이야기가 많잖아.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헤세의 그 작품들의 그 도장 깨기를 하면서 처음엔 데미안을 먼저 읽고서 되게 첫인상이 별로였거든요. 그래서 헤세는 원래 저런 느낌의 책만 쓰나 그랬다가 다른 책들도 읽어보니까 전혀 다른 느낌인 거야. 헤세의 그 문학에 저도 이제 좀 스며들기 시작을 했어요. 이런 책을 쓰시는 분이구나. 그런 느낌이 딱 들면서 좀 재미있게 읽게 된 것 같아요. 지금은 헤세가 진짜 좋아요. 고전문학 입문으로도 너무너무 추천하는 작가예요. 맞아요. 뭔가 클링조어의 여름이라던가 크눌프라던가 저는 개인적으로 데미안보다는요. 크눌프를 먼저 읽어주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크눌프도 괜찮은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려봤고 크눌프 미친 책 포지티브. 크눌프 진짜 괜찮아. 어렵지도 않고 막 그렇게 뭔가 의미를 막 내포하고 있는 책은 아니어가지고 크눌프는 딱 편안하고 그리고 쉽게 읽으실 수 있어요. 헤세 고전의 정수를 보고 싶으시면은 저는 크눌프를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드려보고 싶네요. 그리고 푸는 순간 검은 예감은 아까 이야기 드렸었고 그다음에 잠들지 않는 세계가 알리타 작가님 책이죠. 1000번째 독서책은 알리타 작가님이었다. 네, 여러분들한테 이제 같이 함께 있었던 리드미 1000번째 책 잠들지 않는 색이었었죠. 그리고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있잖아. 님들아, 나 진짜 지금 할 말 많아. 제가 5월달 처음에 읽었던 책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었거든요. 근데 나 진짜 이 베르테르라는 나 베르테르한테 진짜 정말 뚠뚠하게 전뱃을 정말 나 진짜 베르테르한테 정말 할 말 많아. 나 이렇게 정신승리의 그 정신승리하는 그 책이 누구더라? 아큐 정전 있잖아요. 아큐 정전에서 이제 정신승리의 끝판왕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야, 근데 젊은 베르테르도 만만치가 않았어. 아니, 제정신 아님. 아니, 근데 그 제정신이 아니어도 뭔가 좀 매력적인 부분이라던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와 진짜 그 저 채팅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야. 뭔가 자기가 이제 좀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짝사랑하는 사람이 그 약혼자가 있었던 거야. 근데 이제 그 부부 앞에서 되게 뻔뻔하게 이제 안방에서 이제 부부들끼리 이제 서로 이제 같이 앉아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고 부부만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뻔뻔하게 들어와가지고 그 부부 사이에서 왜 삼각관계를 만드냐고. 그래놓고 그 베르테르는 아직도 그 사람은 나를 좋아해. 우린 서로 사랑하고 있어. 이러고 있어요. 근데 되게 그 부부가 너무 선했던 게 뭐냐면 그래도 저 사람은 우리랑 같이 오랫동안 알았던 사람이니까 서로 이해해 주려고 하는 거야. 아니 그 부부가 너무 착해. 아니 그냥 우리가 이해해 줍시다. 그냥 뭐 사람이 나쁘지는 않으니까 그냥 잘 지내고 이해해 주죠. 그러고 있었어. 끔찍한 점 발간 이후에 신드롬이 잃었던 책이다. 저거를 왜 밤새워 읽었는지. 나 진짜 처음에는 그냥 자기 신념이 조금 강한 사람이구나. 이제 앞부분에서는 그냥 자기의 신념이 좀 강한 캐릭터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 첫인상이. 근데 웬걸 뒤로 가면 갈수록 얘 뭐지? 쎄함이 그치지를 않아. 진짜로. 어라? 뭐지? 대체 뭐지? 이랬단 말이에요. 쎄함은 과학이다. 아니 뭔가 좀 어딘가가 이상한 거야. 근데 결국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좀 극단적인 상황까지 몰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야, 저 어쨌을까. 도대체 아휴 어쩌다가 저렇게까지 되어버렸을까라는 안타까움까지도 들었었던 책입니다. 한숨 나오네. 어쨌든 이제 할 말이 조금 많은 책이기는 한데요. 예, 일단은 감상은 그렇습니다.
그래도 좀 어렵대. 독한 이야기들 좀 했으니까 좀 편안한, 여러분, 아무튼 명상이라는 책도 괜찮아요. 내가 이제 아까 좀 이상하게 좀 독극물 주입을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이제 해독제를 좀 드려볼게요. 물론 이제 뭐라고 할까. 추천 픽에는 안 들어오긴 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약간 해독제를 선물을 해드리자면은 아무튼 명상이라는 책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 살짝 아쉬운 거는 뭐냐면 중화 나차이나 약간 아쉬웠던 점은 너무 좀 신변잡기가 좀 강했다고 해야 되나? 명상에 관련되어서 명상의 그 효능이라던가 효과라던가 그런 좀 기대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살짝은 약간 신변잡기가 있어가지고 그냥 좀 TMI가 많았다. 그래서 제가 추천까지는 못 드렸지만 명상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은 있으시다면 저는 좀 추천을 드려도 괜찮을 것 같다. 이야기를 드려보고요. 그리고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나태주 시인님의 시집입니다. 와, 진짜 순한 맛이죠, 님들아. 근데 저는 또 나태주 시인님의 그 시집을 어쩌다가 이제 생각나면은 읽어요. 너무 좋고, 그 말이 되게 따뜻하고, 동글동글하고, 포근하고, 이게 좀, 진짜 말 그대로 멘탈 정화시키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때 좀 가볍게 읽어보시는 것도 되게 좋아. 어려운 말이 하나도 없는데 뭐랄까 시를 오래 쓰신 분의 그래 예뻐요. 문장도 되게 예쁘고 시를 오래 쓰고 글을 오래 쓰신 분이 내는 좀 뭐랄까 그 영양가라고 해야 돼? 텍스트적인 영양가가 그대로 들어와요. 그래서 저도 이게 거의 5월 중순 이제 5월 말쯤에 접어들 때 읽은 책이었는데 너무너무 편안하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처럼 이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말아라는 시가 있거든요. 나 이거 보고 되게 위로 많이 받았어. 이제 오늘 못한 일이 있다면은 내일 또 하면 된다. 작은 성공도 성공이고 그리고 뭐 이제 못했다고 실패했다고 해가지고 너를 너무 나무라지 말아라. 그러니까 게으르게 하자는 뜻이 아니라 그래도 너를 너무 몰아세우지 말라고 이렇게 용기를 주는 말이 있어요. 그거 보고 되게 좀 힘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네. 나태주 시인님이야 뭐 워낙에 유명하시니까 그렇게 좀 이야기를 드려보고 정지용 선생님의 시집도 읽었었고 그리고 주디 할머니라고 박완서 작가님의 책이거든요. 이거는 단편집이에요. 저는 그동안 이제 박완서 선생님 하면 장편 아니면 에세이를 좀 많이 봤었는데 이거는 이제 단편집을 이렇게 모아둔 책들이라 전쟁 시대랑 그리고 박완서 선생님이 그 시대적인 그 소설 배경이 있잖아요. 그거를 또 만드셔가지고 되게 단해처럼 약간 뾰족한 내용의 책들도 내용의 단편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박완서 선생님은 또 단편도 잘 쓰시는구나. 그런 인상이었어. 재밌어요. 이것도 주디 할머니도 밀리에 있고요. 그리고 성우가 녹음해주신 오디오북도 있으니까 박완서 선생님의 단편 추천합니다. 그리고 다들 시를 뭐라고 생각하는 걸까도 시집이고 일단은 쭉 볼만한 것들을 이야기 드려본 것 같아요. 제가 그 독극물 주다가 이제 해독제를 이제 처방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고 이제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고 3채는 기억이 안 나가지고 다시 보기는 했는데 재미는 있는데 뭔가 인생 SF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래도 볼만했다 그런 느낌이고
단가사 손님. 아니거든요? 단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자꾸 아이 독한 책 먹는다고 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단가입니까? 그러지는 않죠. 아닙니다. 어쩌다가 천마에서 단가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합리적 의심.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한테 쭉 이야기를 드려보고 월별 독서량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번 달에도 70권 읽었고 19,043페이지 완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5월달 통계를 보면은 2026년 5월달까지 통계를 보면은 316권 정도 읽었네. 오늘은 올해는 얼마나 읽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재밌게 읽어볼 수 있는 데까지 읽어볼게요. 올해는 700권 가시겠다. 아직 반년도 안 됐는데 많이 읽었어. 많이 읽었습니다. 많이 읽었고요. 이번 달에도 재미있게 독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다 이야기를 들어본 것 같고 네. 그래서 5월 달에 정산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끝. 정산 끝. 제가 6월 달에 마레토의 그 목표 독한 책은 조금 그만 읽고 좀 재미있는 책을 좀 많이 읽어보도록 하자. 과연 모르겠지만은 일단 마음가짐은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마음가짐은 그런 걸로 합시다. 그 다음에 날도 더운데 매운 거는 좀 그니까 날도 더운데 좀 편안한 걸로 가자. 그리고 여러분 다음 주 일정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6월 2일에는 독서하기 좋은 온유월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도서관 6월 달력 일정 안내 이렇게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제가 6월달 달력 안내 드릴 때 또 이야기를 드릴 건데 6월 6일에는 제가 일정이 있어가지고 하루를 아예 그냥 쓰게 됐어요. 그래서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면서 개인 일정으로 쉽니다라고 이렇게 휴방을 공지를 드렸고 그리고 6월 7일에는 저스트 채팅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은 카페 보는 날을 만들어야겠다. 저스트 채팅 카페 같이 보는 날. 여러분들이 항상 책이라던가 그리고 카페에다가 또 이것저것 많이 써주시는데 제가 그동안 이제 카페를 많이 못 봐드렸어요. 좀 다른 사람들 이제 하시는 거 보니까 카페 보시는 날은 이렇게 조금씩 만들더라고. 저는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카페를 보고 그랬었는데 이게 좀 뭐라고 하지? 집중이 약간 흐려지는 느낌이라 아예 카페 보는 날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하나씩 보면서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랑 두런두런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이랑 그리고 시참 내일 그 책 괴담 하는 날이거든요. 내일 시작하니까 그때 시작을 하고 6월 2일에 시참 공지 그리고 도서관 일정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씩 안내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와 좋아. 그렇게 하면은 될 것 같다. 좋아요. 그러면은 후연이나 할까나? 다 했고 일단 방제 좀 바꾸고 올게요. 오케이. 좋았어. 다 했습니다. 오늘의 메인 컨텐츠도 끝이 났고 자 그러면은 후회하자. 잠깐만.
화면 바꿀게요. 아니다. 이거 아니다. 본 김에 잠깐 인사해. 인사, 안녕. 자, 다시 화면 바꾸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재밌다. 잠깐만, 이제 6월이지?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조금 있으면은 여러분들 이제 휴가 잡지 않아요? 여름 휴가? 이쯤 되면은 이제 6월에서 한 9월 달까지는 여름 휴가 성수기 아닌가? 슬슬 성수기로 접어들 때가 된 것 같아서 여름 휴가 이제 여러분들은 가실 거 생각하셨어요? 여름 휴가? 여름 휴가. 휴가? 아니야? 먹는 건가? 왜? 와, 6월부터 9월 3개월 휴가. 아니,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그 휴가가 있잖아요. 보통 이제 그때부터가 성수기라고 하잖아. 여름 더워가지고, 늦게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아마 한 8월 달쯤에 갔다 올 것 같기는 한데, 여름 휴가 다들 안 가? 저는 가능하면은 겨울 휴가로, 요즘에는 너무 더워가지고 일부러 여름 지나서 가요. 하긴. 6월 말에 가족여행 가기는 합니다. 더우니까 남반구로. 좋다. 그것도 괜찮다. 맞아, 더워. 어떡해. 나 지금 여러분들 채팅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보통 여름이다! 하면서 좀 되게 신나할 것 같았는데, 내 예상과는 전혀 빗나갔어. 뭐, 그럴 수 있지.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 올해도 아마 여름 휴가는 건너뛰고 추석쯤 끼워가지고 가지 않을까 싶어요. 껄껄껄. 와, 덥다. 도망쳐. 상막 토마토. 뭐,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괜찮아요. 얼음. 토마토야. 어떤 걸 하면 여러분들이 즐거울까? 나 요즘에 좀 이거 하면 그래도 좀 기운이 나요 하고 있는 거 있어? 예전에는 더위 먹어가면서 일부러 동해바다 보러 갔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됐다. 앞전야루님 천치즈후원 감사합니다. 근데 뭐 그럴 수 있지. 괜찮아, 토마토들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뭐 아무래도 지치니까. 그러면 맛있는 거라도 먹어. 나물 비빔밥 이렇게 시원하게 해가지고 먹던가, 수박 채 해가지고 먹든가, 뭐 맛있는 거라도 잘 챙겨 먹자. 아무튼 우리 올해 여름도 잘 보내자. 건강하고 아프지 말고. 수박? 수박 좋아. 화채 좋아.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거? 장마가 오기 전에 수박이라든지 오이라든지 토마토라든지 지금이 제일 맛있을 때예요. 다들 아시죠? 이제 막 장마가 지나고 나면은 좀 단맛이 조금 빠져가지고 지금 딱 먹어두면은 엄청나게 맛있는 시기다. 물 먹으면 맛없더용. 맞아요. 진짜. 지금 이제 딱 물 먹기 전이니까 햇빛에 구운 수박 지금 당도가 굉장히 최고입니다. 사야겠다. 지금 정말 맛있을 때예요. 아마 오이가 제일 쓸 때가 장마 지나고서 가을 올 때쯤이 제일 써요. 오이는 지금 딱 달고 맛있을 때야. 당도 최고. 올해는 만난 과일 빙수도 먹으러 다녀야지. 좋아요. 수박 화채에 살짝 오미자청 넣으면은 짱 맛있어요. 맛있겠다. 맛있겠다.
먹자랄. 그러게. 진짜 맛있는 거 잘 하신다. 이런 거 좋아. 여름이라. 여름 좋아. 나는 여름이 진짜 좋아. 왜 여름이 좋을까? 너무 더운데. 왜 좋을까? 그냥 해가 길어서이라고 해야 되나? 여름에는 좀 아무래도 해가 길고 그러잖아요. 나는 여름이 너무 좋아. 너무너무 더워도 여름이 좋은 것 같아. 여름 벌써 28도인데요. 28도에 웃도는 날씨, 크악! 아, 근데 아침에 제가 이제 비척비척 일어나가지고 해가 긴 거는 좋아요. 올 여름도 더워서 고생하겠다. 그러게. 건강 다들 챙기세요. 많이 고생하실 것 같기는 한데 다들 건강 잘 챙기자. 잘 먹고. 으쌰으쌰 화이팅 화이팅. 아니 저도 아까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창문을 열고 잤거든요. 근데 집안 공기가 완전 후덥지근한 거야. 나 그래서 왜 이렇게 후덥지근하지? 기계 틀어놓은 게 없는데 이렇게 발열이 심한 기계가 우리 집에는 없는데 했었는데 바깥 공기가 매우 더웠던 것이다. 더운 것도 그런데 습하기까지 하니까 그건 맞아요. 습하고 덥고 그러니까 선풍기 열심히 돌리는 중이에요. 맞아요. 눅눅해요. 아이고. 눅눅마토. 다들 어떡하냐. 시원하게 계십시오. 저는 아직 선풍기 안 틀었는데 이제 슬슬 틀 때가 된 것 같아. 여름은 여름도 좋지만 한여름을 지나고 8월 중순 즈음부터 바뀌는 바람 온도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 그 느낌 되게 좋아. 뭔지 알 것 같아. 막 이게 좀 달궈졌다가 이제 좀 식히는 그 공기의 그 느낌이라고 해야 돼? 그때가 참 좋아요. 참 좋아, 그게. 뭔지 알 것 같아. 그래도 또 각자 계절은 계절만의 매력이 있으니까. 습도가 낮아지는 그 느낌. 맞아. 숨을 좀 쉴 수 있는 그런 느낌 있죠. 근데 나뭇잎들이 완전 초록색이 되는 건 좋아해요. 아, 맞아. 신록의 계절이라고 하죠. 5, 6월은 신록의 계절이라고 하지. 아, 너무 좋아. 초록색 참 좋아. 나는 오늘 님들아 아침에 여름을 맞이해서 어제 마늘을 한 다발 샀어요. 햇마늘 지금도 이제 마늘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이제 맛있는 마늘들이 많은 때라서 햇마늘을 이제 한 보따리 사고 아침에 마늘 껍질을 까고 왔습니다. 저희는 마늘을 직접 갈아서 먹어요. 햇마늘을 이만큼 수북하게 쌓아놓고서 아침에 껍질 까고 왔어. 근데 이게 왼손으로 하면은 살이 아리거든요. 근데 아침부터 바쁘셨네요. 좀 바빴어.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여러분들 독서 정산할 것도 올리고 트위터에도 올릴 거 올리고 그러고서 햇마늘 까고 그러고서 이제 밥 먹고 방송 준비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갓생사손님 이제 마늘을 까는. 근데 마늘이 진짜 좋은 마늘이 바쁘다 바빠. 정말로 좋은 국산 마늘 같은 경우에는요. 까다가 보통 눈이 막 아프고 그러잖아. 맵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안 매워. 이게 이게 좀 계속 이제 맨손으로 만지면은 물론 좀 약간 피부가 아리기는 한데 그럴 경우에는 니트리 장갑을 껴가지고 이렇게 까시면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거든요. 마늘 냄새도 손에서 덜 나고. 그래서 이런 거 까실 때는 니트리 장갑을 꼭 껴가지고 까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껍질이 되게 잘 벗겨져요. 마늘 자체 상태가 좋으면은 그렇습니다. 난 책을 읽을 테니 너는 마늘을 까거라. 꿀팁. 진짜. 그게 정말 좋은 마늘은 그렇습니다. 알알이 되게 통통하기도 하고 크기도 하고. 아무튼 마늘 까고 왔다는 이야기.
재밌어, 은근히. 그거 이렇게 딱 이렇게 그 밥상에다가 식탁에다가 딱 이렇게 딱 수북하게 쌓아놓고서 TV 보면서 마늘 까고 있으면요, 시간 잘 갑니다. 아, 재밌어. 왜 어울리지? 어울려? 그냥 생활 특화형입니다. 갑자기 여름이라고 해가지고 그거 생각이 났다. 아, 약간 어울린다고 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아. 님들 토마토잖아. 우리 도서관 앞에 토마토 농장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아,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스페스님. 들어가세요. 농장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 도서관 앞에 그 토마토 농장이 있습니다. 그런 설정이에요. 아, 맞네. 거기에서 이제 토마토들이 잘 크는 거야. 이제 거기에서 연글어가지고 말하는 토마토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지. 그게 님들이야. 왜? 저희 먹어요? 아니, 안 먹어. 안 먹어요, 안 먹어. 아, 웃겨. 안 먹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 맞아. 우리 다음 달에 여러분 내일 6월 1일 밀리 사용하시는 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게 좋은 게 내일부터 위픽 시리즈가 대거 들어온다고 합니다. 저도 좀 읽을 것도 한번 보려고 하고 이하진 작가님이 확률의 무덤도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우리 작년에 그 작가님 초대석 있었잖아요. 이하진 작가님의 초대석을 같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작가님의 책도 같이 들어오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그때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6월 달에 서브컬처데이에 그날은 그날은 쉬고 6월 달에는 서브컬처데이 있는 날에 위픽 시리즈를 할 겁니다. 지금 제가 뭔가 서브컬처 뭔가 좀 재미있는 것들이 아직 안 보여가지고 좀 더 본 다음에 뭐 책벌레 하극상을 리뷰를 하던지 다음 달이나 그렇게 할 거니까 이번 달에 이게 돌아오는 6월에는 위픽 시리즈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짧고 여러분들 이제 주제가 다양해가지고 읽으시기도 되게 괜찮으실 거예요. 아마 소설은 읽고 싶은데 좀 두꺼운 게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위픽이 진짜로 좀 편안하게 읽으실 수 있거든요. 입문용으로도 좀 괜찮을 것 같고 제가 입문 도서도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 자세한 건 달력에서 이야기 드릴게요. 네, 히히. 내일 제가 그 카페에다가 책 괴담 사연 이렇게 올릴 거거든요. 여러분 많이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 이제 돌아오는 화요일에 또 안내를 드리기는 할 거긴 한데, 내가 보기에는 진짜 이거 잘하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 사실은 약간 좀 으스스하고 무서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남의 괴담, 그니까. 저는 처음에는, 좀 여름이니까 약간 무서운 거 할까 했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무서운 이야기 자체가 조금 힘드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가지고, 세질 귀양이님, 어서오세요, 마하입니다. 유명인 마레토님이다. 제가 유명한가요? 어서오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또 책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책에 관련되어 있는 괴담이라면은 그래도 뭔가 무서운 것보다는 공감을 좀 많이 할 것 같아. 책에 대해서 맞아 나도 그런 적 있어 이러면서 공감을 하실 게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차라리 그게 좀 더 다른 사람들한테도 편하게 들리실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배려왕 말해도 뭐 무서운 건 저 혼자 볼게요. 나는 그냥 뭐 각자 보는 걸로 하자. 무서운 거는 여러분들 각자 보는 걸로. 그러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여러분들의 사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헤헤. 어디 보자. 3시 24분. 여러 개 써도 되나요? 네, 됩니다. 할 말 많으면 여러 개 써도 돼. 괜찮아. 다 읽어줄게. 뭐 100일장에서 몇만 장씩 읽었는데 그 정도도 못하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재미있게만 써주신다면 뭐든 가능합니다. 또 안내드릴 거는 다 안내드렸고 메일페이퍼는 조금 있으면 보여드리면 되고 그럼 되겠다. 자, 그러면은 슬슬 조금 떠들다가 마무리를 할까나? 님들아, 이후에는 뭐 하실 거예요? 스케줄 있으세요, 다들? 지금 딱 나가기가 좋아서 덥기는 한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시기에는 밖에 나가는 건 괜찮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집콕이요. 나는 이따가 그 산책하러 나가려고. 렛츠 일, 아이고, 일요일에도 일하시는구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알라딘 가가지고 책을 팔려 가요. 좋아, 좋아. 가셔서 책 좋은 값에 받고 오셨으면 좋겠다. 저는 청소요. 좋아, 좋아. 각자 하실 일이 있구만. 이후 스케줄은 없고 지금 동네 카페에서 커피 마시면서 방송 보고 있어요. 진짜로 고맙습니다. 참 이렇게 또 함께 해주시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고맙다. 요즘엔 또 카페에서도 에어컨 잘 틀어주니까 시원하게 있다가 돌아가십시오. 좋았어. 그러면 나도 이후에는 웰페이퍼 작업 좀 하고 다음 주 달력 만들고 그래야 되겠다. 자, 좋아. 그러면은 오늘은 조금 슬슬 마무리하는 걸로 할까나. 어제 조금 오래 좀 오버했으니까 조금 시간 오버를 했으니까 오늘은 조금 간단하게 끝내보도록 할게요. 내가 또 다음에 이제 자 등장. 잠깐만. 아, 맞다. 나 조금 있으면 맞아. 나 백룸 보러 가야 돼. 백룸 영화 나왔다고 해가지고 저 이제 보러 가려고 합니다. 백룸 생각보다 오리지널 백룸 좋아하시는 분들은 꽤 만족도가 높은데요? 나 그래서 좀 제가 클래식 백룸 되게 좋아해가지고요. 꼭 보러 가야 되겠다. 영화 보러 가야지. 영화 보고 가서 제가 문화의 날 때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의 발음이 순수해요. 아, 그래요? 백룸. 아, 백룸이라고 하지, 보통. 백룸. 아, 보통 이제 백룸이라고 하는데 저는 백룸이라고 하네. 아, 발음상 백룸이 맞아요. 백룸. 근데 약간 발음이 약간 그냥 저는 백룸이 뭐, 아무튼. 네. 밖구름이 아닌 게 의디예요. 근데 그거는 좀 의미가 달라지지 않을까? 아무튼 네.
아, 리미너 스페이스 너무 좋아. 사실은 리미너 스페이스 관련되어 있는 그 백룸이라는 스팀 게임이 있어요. 그거를 예전에 녹화를 했었다가 뭔가 제 컴퓨터가 너무 오래돼서 그런지 모션이 잘 안 움직여지더라고. 되게 부드럽게 움직여야 되는데 약간 끊겨가지고 올리지 못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픽 카드를 빨리 사던가 해야지. 지금 이제 얘기해야 될 게 뭐가 남아있는지 생각하는 중. 다 얘기한 것 같은데? 좋아. 오뱅알? 저거 오뱅알이지. 어떻게 하셨지? 아는 수가 있지. 나도 그 정도는 알아. 나도 그 정도는 안다고. 물론 이제 그 이모티콘으로 쓰이기는 하겠지만 오뱅알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토마토들에게 칭찬 한마디. 오, 그럴까? 일단 오늘의 5월은 또 마지막이잖아요. 이래봬도 2년차 스트리머라고. 아이 그럼 2년차 스트리머라고. 그래. 칭찬 한마디? 일단 여러분 오늘이 5월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또 이제 뭔가 다사다난하고 각자 또 일도 많으셨을 텐데 나름대로 고생하셨고 그리고 버텨오시고 이렇게 잘 지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바쁘신 와중에도 제 방송도 보러 와주시고 채팅도 쳐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고 또 즐거운 시간들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6월에는 또 좀 더 5월달보다 좋은 일이 많이 있기를 바라고 이번 달도 고생하셨어요. 6월달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토마토가 있어가지고 언제나 든든하다. 진짜 항상 든든하다. 고맙습니다. 진짜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고맙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6월 달에는 이제 내일부터 6월 1일인데 다들 원하시는 일들 잘 이루어지고 그리고 더워지겠지만 그래도 건강 조심하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좋은 일들이 좀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자, 우리는 이제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했으니까 내일 모레 화요일에 이제 도서관이 어떻게 한 달 동안 흘러가는지 스케줄 안내를 드리고 시참 안내도 드리고 웹페이퍼 안내 드릴 수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또 즐겁게 떠들었다. 늘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우리는 돌아오는 화요일 저녁 9시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이렇게 좀 짧기는 했지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보기는 제가 바로바로 올려드릴게요. 남은 일요일도 즐겁게 보내시고 우리는 화요일에 또 만나는 걸로 하자. 마바 고맙습니다. 다들 즐거운 일요일 되세요. 시원하게 보내고 건강하자. 자, 그러면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좋은 일요일 되세요. 갑니다. 바바. 안녕, 안녕. 안녕. 또 봅시다. 안녕.